안녕하세요. 게임하는 푸푸입니다. 화이트하우스 도시 안쪽을 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위쪽에는 보통 자원 생산하는 지원 건물들이고요. 아래쪽에는 전투와 관련된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일단 처음으로 용광로가 있죠. 용광로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추운 곳에서 그 마을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스위치 껐다 켰다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출력이나 뭐 이제 출력을 좀 줄이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 게임 초반에는 요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스위치가 가끔 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아니고 조금 약한 출력으로도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이거 그냥 항상 최대로 켜놓게 됩니다. 왜냐? 석탄이 그냥 남아 돌아요.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시고 레벨 한 15, 16부터는 그냥 계속 최대 출력으로 켜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용광로 중요하죠. 다음에는 자원 생산 건물인 뭐 사냥터, 제작대, 여기 뭐 분류대, 석탄 분류대, 그리고 벌목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그 아래에 병영을 생산하고 시간 남을 때 짬짬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처음 처음에는 자원이 굉장히 모자랐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 주지 않으시면은 자원이 계속 부족해져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용광로 레벨 비슷하게 한두 단계 좀 낮게 이렇게라도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 모양 있는 거, 이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요거 사람 모양이 있는 데까지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옵션이니까 조금 천천히 올려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처음에 중요한 건물이 주방이 있죠. 주방도 보면은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 자원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간단한 스프 이런 거를 선택하시지 말길 바래요. 왜냐? 이거를 하면은 그 당시에 쓰는 자원은 그 생고기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 파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정상적으로 얻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그래도 영양식 정도는 공급해 주시고,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그냥 제일 비싼 거, 근사한 식사, 이걸로 어차피 고정입니다. 레벨 한 15나 15에서 20 근처 되면은 그냥 여기 고정해 놓으시고 아예 안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려줘야 될 게 초반에는 이쪽 건물들 위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민가 이것도 어, 생존자들의 저기 사기와 관련이 있는데 기분, 사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 온도 온도 표시 여기 마이너스 7.9 보이죠? 여기서 여기 위에 32, 32에서 상세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민가 레벨이 너무 낮으면은 이 두 수치가 뭐 행복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민가도 레벨 한 7에서 8 정도만 되면은 그렇게 병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7, 8 정도까지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건물들, 다른 건물들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 이거는 별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의무실이 있죠. 의무실도 처음에만 사용하지 나중에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담당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를 왜 비워놨느냐? 나중에는 그 생존자들이 너무 만족도가 계속 높아가지고 의무실에서 의무실에 배정된 사람이 항상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의무실 아예 비워둡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병에 걸리지가 않아요. 레벨 10으로 이렇게 민가나 아니면은 뭐 의무실이나 뭐 이런 저기 뭐야 주방이 레벨 10이 다 되고 뭐 용광로도 30 근처가 다 됐다 그러면 병에 아무리 해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지 몰라도 레벨을 그래도 가끔씩 한두 번 올려줘야 될지 몰라도 요 의무실은 나중에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시청이랑 영웅의 홀이 있죠. 일단 영웅의 홀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열쇠, 은색 열쇠랑 금색 열쇠 모집을 통해서 영웅 조각을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초반에 굉장히 유용하죠. 여기서 뭐 몰리 조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셀게이 조각, 바이티 조각, 모든 조각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열쇠 같은 경우는 조금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사용하시지 말고 조금 여유 분량을 가져가시길 바래요. 1세대에서 2세대는 한 10개에서 30개 정도, 은색 열쇠는 한 10개, 뭐 금색 열쇠는 한 30개 정도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3세대쯤 가면은 요거 은색 열쇠는 한 50개, 금색 열쇠는 한 100개 정도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가끔 미션에서 열쇠를 사용하라는 미션이 있는데, 열쇠를 받자마자 바로 사용해버리면은, 그때 미션을 클리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녹색으로 무료라고 떴을 때만 열쇠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금방금방 사용하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엄청나게 레벨업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한번 스킵을 하게 되면은 그 보상을 스킵하게 되면은 그냥 3,000원에서 4,000원, 그러니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그냥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언제나 항상 조금씩은 모아둬라. 네,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건설 가속,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건설하기 전에 사용해야 됩니다. 건설이 되고 있는 중간에 사용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건설 가속은 건물의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건설 가속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기간이 5분으로 짧으니까 5분 안에 여러 건물 업그레이드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원을 긴급하게 생산하는 것 중에 긴급 동원, 즉시 생산, 효율 업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긴급 동원은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쓰기만 하면은 항상 파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긴급 동원도 사용해 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뭐, 근데 긴급 동원 나는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용 안 해도 무방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가지의 버프보다는 이게 들어오는 자원이 조금 더 떨어져요. 파업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 업무는 쿨타임이 6시, 쿨타임이 12시간이고, 뭐, 즉시 생산은 24시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쿨타임이 이게 반절인데, 즉시 생산을 사용하기 직전에 효율 업무를 눌러주고 즉시 생산을 해야 즉시 생산량이 확 늘어납니다. 2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효율 업무만 이제 쿨타임이 끝났을 때는 효율 업무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즉시 생산 쿨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효율 업무를 기다렸다가 효율 업무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즉시 생산 눌러주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건설 가속은 안 빼먹는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인데, 요거 효율 업무랑 즉시 생산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 그, 어, 용광로 레벨 30을 넘어가서 FC 정도 단계에 진입할 정도 되면 자원이 굉장히 모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꼭 요거 2개 잊지 말고 사용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건설 가속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건설 가속 정말로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건설 가속이 올려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업그레이드 시간이 20%가 단축됩니다. 이거 누르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20%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건물을 내가 이거를 깜빡하고 건설 가속을 누르기 전에 건물을 업그레이드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건물 업그레이드 취소하시고 건설 가속 누른 다음에 다시 업그레이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부르스전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그레이드 취소하면은 자원 다시 다 그대로 100%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건설 가속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업그레이드 시간 20% 단축됩니다. 1시간 뭐 10시간 한 이틀짜리 건물을 이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뭐 한두 시간 지났다고 해도 취소하고 이거 건설 가속 적용한 다음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훨씬 시간 빨리 됩니다. 절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왼쪽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지휘부는 뭐에 대한 건물이냐? 이거는 그 출정량과 집결량에 관련이 있습니다. 출정량은 개인 공격이나 아니면은 채집을 나갈 때 병사가 몇 명이나 나갈 수 있냐 이 문제고요. 그리고 집결량은 말 그대로 그 집결 몬스터를 잡을 때나 아니면 그 함께 모여가지고 그 다른 연맹이랑 전투를 할 때 요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 지휘부도 꼬박꼬박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어디에 관련되는 건물이냐? 이건 지원군 받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을에 뭐 그 미치광이 조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연맹에서 공격이 왔을 때 지원군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원군의 숫자에 대해서 관련된 건물인데, 이거는 어차피 올려주는 게 필수입니다. 이거 먼저 올리고 용광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올려주셔야 되겠죠. 제가 올리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모병소는 뭐냐? 요 모병소는 평소에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의무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무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의무실에 총 용량이 보이죠? 이거를 넘으면은 의무실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다친 사람이 이 숫자를 넘으면, 그러면은 이제 다친 사람의 100%는 아니고 거기서 한 반절? 이 정도가 한 60%, 저는 60%라고 알고 있어요. 60%는 모병수로 갑니다. 그리고 40%는 완전히 사라지는 병력이에요. 그래서 의무실 용량이 넘쳐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구제할 수 있다. 근데 구제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의무실은 항상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이것도 최고로 업그레이드 중요도가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올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내전 있는 서버나 아니면 그 이제 솔라 전투가 시작된 곳에서는 의무실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져요. 한 번 공격할 수 있느냐, 두 번 공격할 수 있느냐, 이 버티는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을 때는 치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치료, 자기가 이제 치료하는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창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전 있는 곳 말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일단 NAP도 있고 그래서 마을을 쳐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자원이 남들이 빼앗을 자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냥 이제 용광로의 업그레이드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을 때나 그저 그런 때나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물이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 탭이 있어요. 발전 탭이 있고, 경제 탭이 있고, 전투 탭이 있는데, 일단 경제 탭은 식량, 그리고 목재, 석탄, 철광, 요것들 생산 속도나 채집 속도에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전투랑 발전보다는 중요성이 살짝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벤트나 아니면 이벤트 보상으로 그 자원 채집 상자를 주는데 그것만 해도 웬만큼은 버틸 수 있어요. 그 건물 업그레이드 하는 거나 병사 생산하는 거 지연 안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경제를 그냥 다른 거 발전이랑 전투에 올릴 게 없다. 연구소 레벨 때문에 연구소 레벨만큼은 다 올렸는데 그 더 이상 올릴 게 없다 할 때 경제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 이제 발전이랑 전투는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건설 속도 증가 그리고 연구 속도 증가 이런 게 있어요. 초반에는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훈련 속도 증가도 있어요. 병영 확장은 그냥 레벨 1만 찍어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 병영 확장은 해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한 번에 훈련 수행량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면은 거의 12시간 훈련을 하는데, 뭐 14명 훈련한다고, 14명 더 훈련한다고 해서 그 시간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확인을 남들보다 2, 30분 조금 더 빨리빨리 해주시고, 버튼 빨리빨리 눌러주시면 이거는 커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별로 안 해주시면 별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발전만 처음에 맥스까지 다 찍고 전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게임이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물론 뭐 발전을 다 연구를 하면은 빌딩의 업그레이드, 건물의 업그레이드 속도나 아니면 전투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 빨라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게임 다 접을 때쯤 돼가지고 뭐 빨라져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전보다는 전투 위주로 조금 더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투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진 거는 각 병종마다 공격력, 방어력, 그 다음에 파괴력, 체력을 올려주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세 병종 전부 다 올려주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를 뭐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방패병의 방어와 관련된 거 이걸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궁병의 공격력에 관련된 걸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은 창병의 공격력과 관련된 걸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이 궁병의 방어력 그리고 그 다음이 방패의 공격력, 그리고 창병의 방어는 딱 하나씩만 찍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창병은 방패병이 있는 한, 방패병이 살아있는 한 절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자체가 거의 없어요. 만약 방패병이 다 뚫렸다 그러면 어차피 99.99%는 이미 진 게임이기 때문에 방패병의 방어력이 뭐 2%, 3% 높다고 해서 그게 게임의 그러니까 그 전투의 승패가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병 방어나 창병 체력에 관련된 거는 제일 늦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편성 확장이 있는데 편성 확장은 맥스까지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창병 요런 거 올리면은 뭐 4% 올라가는데 뭐 편성 확장을 한번 하면은 자기 출정 부대 수용량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방패병도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군병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창병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효율은 편성 확장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럼 다음 건물 넘어갈게요. 일단 보상 수고 한번 하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사육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펫을 키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요거 보시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부대 전체의 공격력, 부대 전체의 방어력 이런 것도 올려주고 그리고 뭐 출정 부대 수용량이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시간 한정으로 여기 보면 2시간 지속 이런 거 보이죠? 시간 한정으로 쓸 수 있는 버프를 줍니다. 뭐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업그레이드 스톤 같은 걸 사용해서 단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성의 표식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한 10% 이상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신의 공격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 영웅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고릴라 보면은 SSR 등급이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북극늑대를 보면은 N등급입니다.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나 아니면 나중에 가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북극늑대인데 북극늑대의 스킬이 아니다. 북극늑대가 아니라 그래, 하이에나. 예. 하이에나는 아예 등급도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해요. 하이에나의 스킬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건설 속도 15% 증가입니다. 건설 속도 15% 증가. 건설 속도를 15%나 한 번에 증가를 시켜주는 게 이 게임 시스템에서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VIP 등급 올라갔을 때 건설 속도 20% 올려주는 거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꼭 맥스를 찍고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시청에서 건설 속도 업그레이드 하는 그 영주 명령 보셨죠? 시청 명령 사용하고 그 다음에 펫 이거 하이에나 명령 사용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시청 버프를 처음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에나의 펫 버프입니다. 두 개 바꿔서 사용하시면 건설 속도가 조금 줄어요. 그래서 시청 먼저 사용하고 펫 사용해 주시길 바래요. 궁금하면 한번 체크 직접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저는 권장 안 드립니다. 그리고 뭐 미션하는 등대는 항상 아시겠죠? 이거 8시간마다 미션 8개씩 나와서 해결하면은 보상 주죠. 이거는 한 번도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8시간마다 꼬박꼬박 하기 힘들다 그러면 자는 시간에 미션이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같이 몰아서 하셔도 돼요. 이게 잡는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 유효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시간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기 힘들면 한 번 정도는 조금 몇 시간 미뤘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빼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요것도 빼먹으면은 돈 한 번에 3, 4천 원 날린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영 건물은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죠? 근데 건물을 업그레이드 할 때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속기를 안 써도 되는데 가속기를 좀 써야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보통은 용광로에 가속기를 쓰라고 그러는데 저는 용광로에 가속기 쓰는 거 요거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봅니다. 왜냐? 용광로는 그 건물 자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뭐 누를 게 없는데 요 병영, 요 병영은 시간마다 눌러줘야 되거든요. 시간 지나면. 그리고 연구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건설 가속을 쓴다 그러면은 요 대사관이나 그다음에 요 용광로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그냥 놔둬 주시고 건설 가속을 건설 가속을 병영이나 연구소에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병력이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병영이 3개씩이나 있는데, 그리고 연구소까지 하면 4개인데, 와, 이거 4개 다 써야 되냐?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창병은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에서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병종이기 때문에 창병은 많이 필요도 없고 창병은 다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창병 병영만 건설 가속을 쓰지 말고 그냥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병은 그렇게 놔둬서 계속 병력이 생산이 안 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까딱하다가 공격 실패하고 뭐하고 하면은 방패병은 왕창 줄어들고 궁병도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훈련 가속을 쓸 때는 요 방패병한테만 훈련 가속을 쓰고 창병 병영은 업그레이드 가속을 절대 쓰지 않고 하면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뭐 세 가지 병영에 가속기 다 쓰고 창병 병영에도 뭐 병력 훈련 가속기 팡팡 썼다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병사 중에 가장 필요 없는 창병만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숫자의 병력을 보유했더라도 창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방패병하고 군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창병은 항상 우선순위가 마지막입니다. 가장 먼저 병력을 생산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는 방패병, 그 두 번째가 군병,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창병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고음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죠. 고음. 근데 고음을 중시를 한다, 나는 실제 전투보다. 그러면은 군병하고 방패병하고 창병, 요런 순서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권장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창병 병영에는 병사훈련 가속기나 건설 가속기 절대 쓰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년 실험실, 요거는 이제 FC5 세대가 됐을 때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뭐 FC3 시대까지 올라간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처음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어, 자, 뭐 일단 한번 보시죠. 이거를 보면은 파이어 크리스탈이라고 그 브루스정 시대가 되면은 사용하는 건물 업그레이드에 사용하는 재료인데 뭐 브루스정 시대라면은 뭘 얘기하느냐? FC1, FC2, FC3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FC1은 그냥 레벨 3, 용광로 레벨 3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FC2는 용광로 레벨 32, FC3는 용광로 레벨 33.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확률적으로 재련이라고 한번 누르면 네 가지 재료를 소모를 해서 불우수정이라는 재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서 불우수정 재료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거 다 끝냈어요. 그래서 남은 횟수가 0이죠. 이것도 처음에는 횟수를 하루에 5번씩 주다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번이 됐어요, 하루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 건물 중에 가장 늦게 생긴 건물입니다. 이거는 그 브루스정 시대에 5세대, FC5 5세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뭐, 한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뭐, 연구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뭐, 여기 보시면은, 불꽃부대라고 해가지고, 출정 수용량, 그 다음에, 공격,
방어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뭐 헬리오스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병영 그 세 개 병영만 있을 때는 병사 레벨을 10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이 헬리오스가 뭐냐? 그러면 11레벨 병사를 생산하게 해주는 그 연구입니다. 11레벨 병사. 근데 이거 무과금이나 아니면 극소과금 분들 별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게임 한 1년 이상 해봐야 요 방패 헬리오스 하나나 아니면은 뭐 궁병 헬리오스 하나 뭐 하나 정도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 지나시면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은 여기 보면 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 내가 아무리 점수가 낮고 등수가 낮다고 그래도 경기장 빼놓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경기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 레전드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보라색 에픽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비를 보면은 레전드 장비가 있는데 레전드 장비에는 곰에서 나오는 미스테리 스톤을 써가지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요 보라색 장비는 미스터리 스톤으로는 업그레이드가 불가하고 다른 이제 뭐 같은 보라색 장비나 아니면 뭐 녹색 장비 뭐 그 다음에 회색 장비 이런 걸로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등수가 낮고 그리고 아무리 뭐 약하다고 하더라도 경기장은 꼬박꼬박 해주셔서 그 차근차근히 영웅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이 순위가 그나마 조금씩 올라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항상 천등 밖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밀려나 있죠. 이거 뭐 다이아몬드 쓰면은 다이아몬드 기회로 100등 안에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다이아몬드 쓰면서 하시는 거를 완전 무과금이나 극소과금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차라리 그걸로 룰렛을 뽑아서 룰렛 영웅 한 칸만 더 올려주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순위를 어거지로 올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순위가 정말 애매하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다이아를 써가지고 나의 보상 구간이 바뀐다. 그러면은 다이아를 써가지고 올려줄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때 아니고서는 안 하시면 다이아는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섬이 나오는데 섬은 레벨 한 26 정도에 나오는데 이것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꾸미기에 집중을 한다는데 저는 섬 건물 굉장히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요 생명의 나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무를 다 캐고 나면은 목공 가공소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요거 생명의 결정체 얻는 건물들이에요. 이 두 개에서 나오는 결정체들을 모아가지고 이 뭐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 건물 이런 거 쭉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자원 생산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그리고 요거는 치료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거는 뭐였더라?
출정 부대 수용량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 각종 이벤트에서 이런 건물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섬 건물들은 최소 6시간에서 8시간마다 수거한 다음에 건물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빨리 할 걸 추천드리는 건 이것도 방, 궁, 창 순서대로 공격 방어 건물들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올려야 되는 거는 방패병의 방어,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건 궁병의 공격력.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적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패병의 방어. 이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궁병의 공격.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창병의 공격. 네 번째가 궁병의 방어력. 다섯 번째가 방패병의 공격.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창병의 방어. 네. 이런 순서, 화이트아웃은 전부 이런 순서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요 자원 건물이나 그리고 처음번엔 조금 중요하죠. 처음번이 아니라 건설 속도. 건설 속도는 업그레이드보다 이 공격력 방어레이드 업그레이드보다 조금 더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건물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물도 아니고 금방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또 뭐가 있나? 낚시터가 있는데, 낚시터는 그냥 이벤트 때만 열리는 건물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